자, 이제 두 번째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영원 불멸한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자연물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 1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원할 영자, 길 영자의 속 이을 속자입니다. 길게 이어진다.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느냐? 비소모성이라고 그래요. 안일비자예요. 안일비자. 그래서 안일비자. 소모되지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아무리 인간이 사용 수익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이래요. 소모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새 차가 있고 중고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값은 싸죠. 소모 마모돼서 그래. 사용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면 차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감가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토지라는 놈은 아무리 사용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소모 마모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멋진 성질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하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토지죠. 두 번째 나오죠. 수명이 무한대다. 소모 마모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비소모성.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제 소모가 되면 중고차가 되면 차값이 떨어지죠. 이 차값이 떨어진 걸 감가라 했잖아요. 이 감가를 무슨 감가라고 그래요? 요거를 물리적 감가예요. 이 물리적 감가라는 건 한마디로 내부, 그 물건 내부의 기능이 내부의 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예요. 내부의 내용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모된다. 그럼 물리적 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새 차보다 중고차가, 잘 설명 들으세요. 새 차보다는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가격이 싸죠. 그 싼 만큼 감가가 일어난 거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이게 물리적으로 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모가 됐으니까. 그렇죠?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이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는 소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뭐야?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제 뭐요? 이 경제적 감가하고 이 물리적 감가, 요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칩니다. 경제적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이퀄. 자, 외부라고 그랬죠? 외부.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외부 효과 나타나죠. 부동성 때문에. 그럼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은 땅값 떨어지잖아요. 경제적 감가 발생해요. 이거는. 그렇지만 물리적 감가. 물리적이라는 건 물건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소모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소모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영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를 딱 구별하셔야 돼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아요.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돼야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땅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경제적 감가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수험생분들은. 이게 처음 공부하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경제적 감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뭐라 하느냐? 자, 토지는 뭐야? 제가 뭐라 소모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를 전제, 이거 3번 하는 겁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 다시 생산한다 이거요. 적용할 이유가 없죠. 왜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 이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임대차 시장. 임대차라는 게 뭡니까? 렌트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명이 길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수명이 짧은 건 어떻게 렌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명이 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렌트, 임대차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5번에 보면 앞에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하시고요. 같이 가격이 헷갈리니까 이거 뒤에 가서 하고. 자, 장기 투자라고 나와요. 장기 투자. 장기란 말 나왔죠? 장기라는 게 뭡니까? 길게 본다 이거야. 길게 본다.
길게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길게 보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수명이 길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반드시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터미널이나 역전에서는 먹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어떻게 손님들을 길게 안 봐요. 뜨내기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가봐야 뭐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길게 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죠, 이게. 길게 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보겠다. 오랫동안. 길게 보겠다.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보겠다. 이건 수명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수명이 길다. 영속성이죠.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에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유사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화가 많아서 임대수익을 소득이득이라 합니다. 이게 부동산학이라는 게 원래 영국과 미국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 영국과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썼을 거 아닙니까? 교재를.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컴 게인, 캐피탈 게인 이거를 소득이득, 자본이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득이득이라는 게 임대수익이고 자본이득이라는 게 매각수익인데 아니 왜 임대수익, 매각수익 쓰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쓰느냐? 이건 출제자 마음입니다. 출제자가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해서 헷갈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오랜 기간 동안 누릴 수 있잖아요. 수명이 기니까. 그럼 뭐 찍어야 돼요? 영속성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자, 거기 보면 또한 토지는 영속적이고 영속성 때문에 뭐야?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대요. 이거 좀 이따 나오는데 이용의 뭐야? 비가역성이 나와요. 비가 뭐냐? 아닐 비자. 가능하다. 역, 뒤집는다. 성질이에요. 가역이라는 건 뭐야?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닐 비자가 붙었죠? 번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수명이 엄청 긴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차 싶다. 틀렸다. 못한다. 이게. 그리고 계약을 내가 해지하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 해지 또는 계약 해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부동산에 투자했죠? 이거 금방 이거 주식 팔듯 코인 판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뭐야?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가 어렵고 또 수명도 길고 거기다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장기적 배려란 말 나오죠. 장기적 배려라는 게 뭐냐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하거나 투자하거나 또는 임차인을 확보하거나 이럴 때 심사숙고해서 배팅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거지 되는 거죠.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건 뭐 갭 투자 뭐 하는데 그거는 말입니다. 철저한 분석한 끝에 하는 거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 한다고 나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험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토지는 영속적이고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잘못하면 뭐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뭐 직접 환원법, 수익 환원법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시잖아요. 미래란 말 나오죠. 미래의 수익을 가져가고 이게 결론이에요. 장기적으로 보겠다, 장래 미래의 수익을 보겠다. 이건 전부 다 수명이 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수익을 가져가고 전부 뭡니까? 수명이 길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명이 기니까 길게 보겠다. 미래의 수익을 보고 배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가격, 가치,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진도 나오면 배워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나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가격이라고 해서요. 가격은 말입니다. 이
가격의 구성 요인 중에서 뭐냐면 이 부동산학을 전공한다는 거, 부동산학을 전공한다는 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그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시험에 뭐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외부적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장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개발 호재가 있냐 없냐,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 장래를 고려한다라는 건 뭐요?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장래를 고려한다라는 건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수명이 짧은 거는 미래를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미래의 수익 또는 장래, 장기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 그럼 영속성이구나. 그리고 그냥 냅다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장래, 장기, 미래 이거나 뭐 찍어라? 영속성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부증성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부증성이라는 게 뭐냐면 안 입을 자 증가할 증자예요. 말 그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규로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1번 나왔죠? 토지는 자연물이므로 생산비 또는 원가를 투입하여 신규 생산할 수 없다. 신규 생산을 같은 말로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신규로 생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물주밖에 없어요. 이 지구라는 거, 땅덩어리 지구 아닙니까? 이거를 만든다? 이거 누가 조물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원가를 들여서 토지를 신규 생산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증성 또는 신규 생산할 수 없다. 안일비자 비생산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번에 보면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게 부증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하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 그렇죠? 용도 변경하고 자, 이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척 얘기하는 거, 간척. 우리 서해안 간척 하죠? 간척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토지를 용도 변경도 하고 그다음 간척도 하잖아요. 그런 건 뭐냐 이거죠, 이게. 이거는 경제적 공급이다.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용도만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용도적 공급이다. 이거죠. 이 표현이 시험에 난이도 하루 잘 나와요. 이 표현이. 그래서 토지는 뭐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용도 변경은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아직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은 하시고 안 된 분은 그냥 놔두세요, 이거. 이건 좀 3번은 이거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면적이 만약에 10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내리든 무조건 100이에요. 면적의 변함이 없어요. 이게 물리적 공급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 내리고 수직이죠. 수직이라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이 표현. 다음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공급곡선이 이거 나왔다는 건 뭐예요? 물리적 공급곡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도적 공급 나왔죠. 용도적 공급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용도적 공급곡선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데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물리적 공급곡선을 얘기한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이다. 이 말과 부증성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이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차이점인데 어떤 A라는 사람을 놓고 한 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보고
여기다 보고 여기다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외모만 보면 아니잖아요. 성격, 직업, 다 어떤 유전병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다양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학개론이 그렇다니. 다양하게 봐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편하겠죠. 이게. 근데 이게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증성이나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좀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희소하다라는 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얘기,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얘기나 희소하다는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결국 토지가 희소하다, 부족하다. 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부증성을 찍으셔야 돼요. 쭉 가고 거기 뭐 집약화라고 나와요. 집약화. 집약이라는 게 뭐냐면 고층으로 이용한다. 고층으로 이용한다요. 요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조방이라는 거, 조방화. 조방이면 이제 반대말이 됩니다. 저층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토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층으로 이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이제 30층 막 35층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약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약화 시킨다. 왜 없냐? 무중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인간이 돈을 들여서 신규로 땅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약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최유효이용이라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문적 특성 하면서 그때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부증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부증성.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 개별성이라는 건데요. 개별성이 뭐냐 이거죠. 한문을 보시면 낱개자에 달을 볕자예요. 낱개마다 다 성질이 제각각이다. 각양각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도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도 건물도 똑같아요. 각양각색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다. 비대체성. 그래서 1번 보세요. 어떤 토지도 어떤 건물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건 없다. 똑같은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2번 나왔잖아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대체제가 없다. 똑같은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알겠는데 여기 그러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적 관점에서는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립니다 이게. 이게 물리적인 관점이냐 용도적 경제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말이 바뀌어요. 따라서 개별성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이다 그럼 완전히 달라져. 이건 개별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얘기야.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대체제가 있어요. 토지, 주식, 코인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할 곳이 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헷갈리면 놔두시고 앞에 거 위주로 잘 알고 계세요. 다시 개별성이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게 없다. 그래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다 제각각이다. 월세도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가 1층이냐 또는 꼭대기층이냐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이 있으면 어디 건물은 비싸고 어디는 싸고 그래요.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왜? 개별성. 다 각양각색이니까. 그래서 일무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무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죠? 일무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있다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다 가격도 월세도 다 각양각색이다. 개별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여기 이제 개별 분석이라 나온다. 개별 분석. 여기 개별 분석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개별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물건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물건마다 다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장활동, 현장 조사 나가서 개별 물건 분석하고 하는 이유는 이 개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 5번에 보면 건물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 개별성은. 그 다음에 이제 요 6번도 별 표시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려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거래가 묶음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건마다 각각 다 거래가 일어나요. 물건마다 다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거래 정보 수집이 엄청 어렵습니다. 수집이 이게 직거래냐 중개거래냐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래냐 아니면은 뭐야 왜곡된 거래냐 이게 파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물건마다 개별이 그 거래가 일어나는 건 개별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물건마다 이 정보 거래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정보 비용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거래 비용의 대명사가 뭡니까?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 세무 신고해야 되잖아요. 다 돈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물건마다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별성. 그래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 거래 비용의 대표적인 게 중개 보수하고 법무사 비용, 세무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개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요 인접성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그 자연적 특성 중에서 이웃린자의 접할접자예요. 한번 모르셔야 돼요. 의미만 알면 돼요. 땅과 땅은 반드시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접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그래서 땅과 땅은 반드시 붙어 있고 땅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성이 있고 인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땅은 움직이지 않고 거기다 땅과 땅은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웃린자의 접할접자, 이웃 땅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이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19페이지서부터 제가 2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요 교재 19페이지서부터 21페이지까지는 금년 자격시험에 나옵니다. 90% 이상. 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 그 20년 이상의 경험치에 의하면은 매년 내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년 내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공부해야 되겠죠. 모의고사는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는 자연물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같은 말, 물리적인 특성이 있다. 자연적인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그 성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질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5개가 있다. 각각의 특징들을 아셔야 되겠죠. 부동성,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영속성, 비소모성, 부증성, 비생산성, 개별성, 비대체성, 인접성.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파생현상까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날씨도 이제 보니까 겨울은 가고 봄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겨울은 가고 봄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토지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배척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토지의 자연적 물리적인 특성이다. 까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문적 특성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